먼저 그 여기를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한의계에서는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의사고 하지만 이제 기초 그 온열치를 하더라도 기초 실험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불러주신 곳이 없었는데 이런 이렇게 온열치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신 임상의들과 연구자분들이 많은 자리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그리고 앞서 송창원 교수님 강의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귀하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감히 여기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온열치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실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임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실험을 직접 해보고 실패해야지만 알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그게 임상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경희대에서 이제 쭉 그 박사까지 잘 받았고요. 그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주로 했던 연구는 그 병행 치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논문 주제도 그때는 방사선하고 이제 항산화제를 같이 했을 때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기전과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두 가지 치료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온열 치료 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그 세포를 데우는 그림인데요. 세포를 데우는 그림인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임상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그 세포를 직접 떼서 이렇게 데우면 잘 데워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도 굉장히 큰 노하우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열이 잘 전달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그 병행 치료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관심 있는 분야는 열을 가했을 때 세포가 하는 반응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앞서 교수님께서 그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걸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당연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실제 그 실험 연구들을 보시면은 거의 그 고형암이 아니라 이제 혈액암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기술이 좀 그 이제 부착되어서 자라는 세포들은, 고형암들은 이게 열을 그 일정하게 전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는 좀 일단 그 혈액암들은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암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다른 치료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논문에 없는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온열 치료 자체는 열을 아무리 잘 전달하더라도 혼자만 치료했을 때는 반응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앞서서도 보셨지만 더 잘 자라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로는 독성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열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뭐 그래도 실험에서 물로 이렇게 직접 균일하게 잘 전달하고 있지만 이제 기술의 문제가 사실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연구에서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동물 실험에서 열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앞서 그 여러 연차들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다른 기초 연구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그 확인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암세포라고 하더라도 휴지기에 있는 암세포들, 그러니까 성장이 비교적 느려진 암세포들에 대해서는 암세포들은 그 온열 치료를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 속도가 정상세포랑 비슷한 종양세포들은 온열 치료를 하더라도 그 센시티비티가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라는 게 그 치료를 생각을 하실 때 아마 좀 파괴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멈추는 데 있어서 좀 더 특화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치료해야 되는 종양들은 다 이제 공격적으로 자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포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당연히 혈관 아까 히프1 알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히프1도 이제 활성화가 돼 있고 이런 저산소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에 훨씬 더 특이적으로 잘 반응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정상세포 같은 경우도 실험을 합니다. 정상세포에 대해서도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정확히 그 말씀해 주신 온도들이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45도까지 괜찮습니다. 45도까지 괜찮은데 근데 죽긴 죽습니다. 정상세포도 이 정도 해주면 죽고요. 성장이 지장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아까 저는 이제 정말 그 암세포만 똑 떼어서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낄 수 있었던 건데 42도가 정말 그 약간 왜 42도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암세포가 죽냐 안 죽냐의 경계가 되는 그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상 암세포만 떼놓고 했을 때는 42도가 굉장히 중요한 온도다. 그래서 42도랑 43도, 44도는 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처음 그 강의를 부탁하셨을 때 이제 저의 논문만 가지고 부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제 실험 결과들을 하나도 넣지 않았는데 중간중간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가했을 때 세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항암제를 처리했을 때랑 비슷한 반응도 많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시약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프로틴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수호자들이죠. 네, 수호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오는 수호자들 중에 하나고 사실 이 HSP는 그 이런 뭐 전사인자라든지 이런 수호자가 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정상세포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물질들입니다. 고마운 물질들인데 종양세포에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 전사인자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암을 좀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사이클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굉장히 특이적으로 셀사이클을 그러니까 보통 그 항암제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는 셀사이클이 어레스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포 주기가 멈춤이 일어나는데 온열 치료에서는 굉장히 특이적으로 이 G2M 페이지에서만 셀사이클 어레스트가 일어납니다. 네. 이런 기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그 활성산소를 측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세포 사멸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열 처리를 하면은 활성산소는 증가합니다. 암세포에서요. 기본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제 그 뒤에 그림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게 그 암세포 입장에서는 사실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성장을 자극하는 인자입니다. 예, 그 메커니즘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이런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잘 자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좀 염두하시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ROS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ROS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던 이제 그 멤브레인 포텐셜 말이 없네. 멤브레인 포텐셜이 무너지면서 에포토시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뭐 ROS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ROS에서 중요한 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이 온열 치료에 의해서 ROS가 증가를 한다.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온열 치료만 하면은 ROS가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가 이제 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그러니까 분열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이게 정상세포, 이게 암세포인데 기본적으로 활성산소의 레벨이 더 높습니다. 더 높고 여기가 이제 그 트레시홀드고 여기가 넘어가면 이제 죽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온열 치료를 했을 이 ROS를 이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던 사람으로서 온열 치료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온열 치료라는 건 열을 주고 내리고 반복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열을 처리하면 이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활성산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좀 더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제가 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ROS가 원래는 안 좋은 물질이잖아요. 평소에는 이제 그 ROS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제 암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암이 발생한 이후의 상태에서는 ROS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고 넣은 그림인데 ROS가 증가를 해서 세포가 죽으면 좋겠죠. 암세포가 죽으면 좋은데 당연히 아까 여기서 뭐 히폰 알파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 인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여기에 적응을 시키고 오히려 암세포를 더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 설명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다 해주셔서. 그래서 이거는 그 온열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산소 분압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소 분압을 높여서 암이 치료가 되는 것에 대한 이제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산소 분압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혈류가 증가해서 이제 그 혈관에서 혈액이 이제 관류가 더 높아져서 그 암세포가 면역 반응에서 암세포가 사멸이 되고 이게 그 선순환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암세포가 온열 치료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사실은 같은 그림이라서 조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주로 보는 분야는 이제 이 히스샷 프로틴들입니다. 프로틴들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여기서는 이제 그 RO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암이 되는가에 대한 ROS에 의해서 어떻게 의해서 암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세포입니다. 정상세포에 대해서 ROS,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티뮬러스가 이제 뭐 온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에 대해서 세포에 자극을 줬을 때입니다. 암이 생기는 자극을 줬을 때.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생기는 것 중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통은 이제 면역 반응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개시가 돼서 이 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좋은 선택 중 하나가 되겠죠.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ROS가 증가했을 때 사실 좀 더 일반적인 경로가 아마 이제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를 에포토시스를 통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암이 되지 않거나 제거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HS1이라는 그 히스샷 프로틴을 상위에서 조절하는 전사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이게 이런 자극이 있을 때 이런 그 수호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극이 너무 세서 세포가 망가진 것 같아, 암이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런 세포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암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병행 치료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자극만 줬을 때는 이렇게 살아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미 형성된 암에 대해서도 분열을 촉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열을 잘 전달한다고 했을 때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만 전달이 됐을 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가장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건 이런 히스샷 프로틴인데 이건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분자량에 따라 순서를 붙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만 처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암을 더 촉진하고 암세포가 사멸되지 않게 하는 인자들이 나온다라는 거 좀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히스샷 프로틴들의 여러 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90하고요. 70 이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암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하고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을 지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상위에서 조절하는 게 이제 HSF1 이 전사인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HSF1이 사실은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70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SP70은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암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제어하면은 그 우리가 온열 치료만 해도 다 잘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비교적 잘 알려진 HSP90에 대한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만 처리하고 온열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90을 이니비션을 시키면은 억제를 시키면은 그 HSP 90은 억제가 되지만 오히려 상위에 있는 HSF1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히스자 프로틴들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한 열 처리가 지닌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제 제가 HSF1 이거를 좀 더 억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후보 물질을 많이 찾고도 있습니다. 근데 잘 없습니다. 이게 잘 실험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한의대를 나오긴 했기 때문에 그 한약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특별히 가져온 건 없고요. 그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도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이게 어쨌든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암세포를 뜨겁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여러분 이제 어떤 음식이나 그 한약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뜨겁게 해주는 약물이나 음식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약물들이 이런 암세포에게 세포가 직접 이런 뜨거운 물질을 닿았을 때 이 세포가 뜨거워질까라는 좀 의심 그 가설을 세우고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 얘기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말씀 부탁해 주신 게 이 논문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논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이 논문은 사실은 제가 이 온열 치료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나라는 걸 궁금해서 이제 전부 공부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실험적으로 HT가 최근에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썼는데 어떻게 잘 받아주셔서 발표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사례들은 모두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리고 그냥 그 인비트로 실험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인비보도 가끔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 이 워터베스로 데운 인비보가 많진 않은데 많진 않은 것 같고, 대체로 이제 마취시킨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온열 치료 기기를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단독 치료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독 치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것보다 사실 더 많은 거는 이제 항암제나 아니면 그 외 천연물과 같이 처리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뭐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체로 이런 온열 치료랑 온열 치료만 했을 때나 아니면 온열 치료와 다른 처치를 같이 했을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 사멸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저도 실험을 하면 이제 에포토시스인지 그게 네크로시스인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편인데, 근데 온열 치료가 확실히 에포토시스의 비율, 그러니까 네크로시스가 일어나는 비율이 좀 낮고 에포토시스가 일어나는 속도도 더 느립니다. 이거는 이게 논문에 이걸 쓸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발표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초기 연구는 에포토시스가 일어났다, 네크로시스가 아니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셀사이클이나 뭐 아리오스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의 내용들은 사실 아리오스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기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밝혀진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논문을 일일이 하나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포닥을 할 때 저의 연구 책임자께서 이렇게 임상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너무 아시는 게 많으셔서 제가 이걸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여기 계신 원장님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이거는 다 초기 제가 주로 기전 아니면 시간 순으로 많이 정리를 했는데요. 대체로 처음에는 그냥 죽었다 정도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조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셀 라인도 좀 더 다양해지고 있긴 한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은 많이 나와 있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조건들을 또 사실 이거를 굉장히 정리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 좀 임상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저희가 아까 그 물에 담궈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실험실 상에서는 30분 이상은 큰 의미가 없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분이랑 30분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30분이랑 1시간은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2시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더 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체가 이게 암세포들이라는 게 워낙 잘 자라고 적응을 잘하는 세포들이라서 이 실험가들이 이렇게 저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온도와 시간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저는 42도랑 43도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그냥 굉장히 다양한 암종의 세포를 연구하고 있다. 시간은 이렇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 하고 또 말씀드리면요. 조건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거는 다 온열 치료 하나만 했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만 했을 때 얘기고 이-1 여기서부터 이제 항암제랑 이제 많이 같이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 얘기인데 이 치료는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항암제를 보통 먼저 투여합니다. 항암제를 먼저 세포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온열 처리를 하고 보통 이제 항암 효과를 보려면 이제 한 24에서 72시간 정도 뒤에 관찰을 해서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자적 기전들은 이제 얘네가 나오는 시간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기전을 볼 때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그 정도면 보통 분자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금은 거의 많이 쓰진 않겠지만 시스플라틴 위주로 당연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제 다른 약물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되어 있고 나노파티클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확실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많이 뺐는데요. 너무 많아서요. 돼 있고 이제 흐름들도 보면은 ROS가 증가되는 쪽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증가되는 쪽으로 밝혀져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병행 치료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게 요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치료하면은 여기까지 갔다가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느꼈던 거고, 실험실에서 했을 때는 거의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병행 치료가 효과적인 이유는 이 선을 넘게 해주는 거는 동시에 처리했을 때, 시간 간격을 두고 동시에 처리했을 때고요. 그리고 ROS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열 자극을 줬을 때 ROS라는 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ROS의 피크가 30분에서 보통 4시간 사이입니다.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동시에 처리를 병행 다음 치료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얘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천연물질입니다. 항산화제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항산화제 위주로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처리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데 기전은 사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전은 특별한 거 없고 기전을 제가 적긴 다 적었는데 이 두 가지 같이 처리했을 때의 의미는
조금 더 적은 농도를 통해서 많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더 많고 이때 그 최근 걸 보면 또 연구가 다른데 이게 2010년대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전이 특별하진 않고 같이 처리했을 때 서로 시너지가 있다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이제 이건 천연물이군요. 네. 천연물인데 최근에 와서 좀 그 히트샥에 대한 히트샥 리스폰스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서로의 그 천연물과 이제 온열 치료가 좀 추구하는 바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했을 때 연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투구를 해봐도 이런 쪽에 대한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이건 천연물에 대한 거고 기전은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기전은.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다 설명하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대체로 다 활성산소 증가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종합을 한 표입니다. 종합을 한 표인데 이거 이제 제가 주로 한 게 단독으로 했을 때랑 항암제랑 같이 했을 때 아니면 천연물이랑 같이 했을 때 연구들인데 당연히 이제 연구 개수는 항암제가 제일 많은데요. 근데 그 밝혀진 기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메커니즘들 중에서 사실 좀 상위에 속하는 게 이제 사실 ROS에 속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ROS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밑에 것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행 치료를 했을 때 가장 큰 기전은 ROS의 증가라고 실험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실험 쪽에서는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산화제를 같이 쓰는 그 온열 치료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이론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요약해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앞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거랑 많이 겹쳐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ROS 증가가 핵심이 되고요. 핵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약의 흡수나 효과를 높이는 것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HSP가 이거는 사실은 약물을 처리해도 나옵니다. 약물만 드셔도 치료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처리했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이 물질들이 다 소진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없어지거든요. 이게 사라진다는 건 이제 실험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같이 치료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좀 정리한 논문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실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제가 처음 논문을 하다가 남은 자료가 너무 많아져서 다시 한 편 논문을 또 썼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콕 그 방사선 치료만 콕 집어서 이거랑 하이퍼소메를 같이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 논문 이것도 뭐 기전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두 가지 여기서부터는 밑에 내용은 사실 똑같은데요. 두 가지가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이걸 찾아야지라고 했던 거 아니고 저는 사실 앞에 거랑 이게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결과가. 근데 오히려 찾아보니까 옥시데이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소 분압을 오히려 높여줌으로 인해서 세포 사멸이 일으키더라라는 거를 좀 일으킨다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 RT와 하이퍼소미를 같이 쓰는 것도 이제 면역 쪽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 내용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더 말씀드릴 텐데 제가 시간을 어떻게 지켰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일단 준비한 선에서는 좀 발표를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